총선 분석. 뭐, 어쨌든 총선 저는 뭐 나름 잘했다고 보는데, 그죠? 그래도 지자체 때보다 낫잖아요, 그죠? 다행히 개헌 저지선을 개헌을 저지선은 어쨌든 막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죠? 보안법 바꾸는 거랑, 지금 뭐 또 이야기 나오는 게 뭐 대통령 연임제,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 다음부터 적용이 되겠죠. 뭐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뭐 연임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부터 국회에서 계속 논의돼 왔던 거예요. 뭐 이렇게 연임제 하자, 너무 짧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나왔는데 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야당이 뭔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려고 계속 보도를 하려면 개헌, 그러니까 헌법을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왜냐면 민생법안 처리는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 헌법을 건드리려면 이제 미통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죠. 이제 뭐 그런 거면 계속 건들겠죠, 그죠? 헌법 관련해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겠죠, 그죠? 뭐 그래요, 그죠? 뭐 연임제 할 수도. 근데 한국 같은 건 저는 연임은 별로 안 좋게 봐요. 왜냐면 5년 동안 또 그렇게 많이 해먹잖아요, 그죠? 계속 그 몇년 5년 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해먹는데 8년을 하면 얼마나 해먹겠어요, 그죠? 8년은 저는 너무 길다고 봐요. 거의 곡간을 걷어낼 것 같은데, 그죠? 지금 5년에도 뭐 이 정도인데, 그죠? 만약에 한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해서 8년 했는데 국가 부채가 한 2, 300% 올라갔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복원을 해요? 어떻게 복구를 해요? 이게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미국처럼 잘 살고 여유가 있고 뭐 좀 삐끄덕해도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은 한번 판단을 잘못하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임제는 별로 그렇게 찬성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자, 뭐 이제 곧 근데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상황이 좋진 않아요. 다수당이 됐지만 그렇게 뭐 상황이 좋진 않아요. 왜냐면 국간이 뭐 없잖아요, 그죠? 더 빚을 내면 진짜 깝깝하죠. 이제 돈 빌릴 데도 없을걸요. 뭐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지, 채권 발행한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던데 힘들걸요, 그죠? 그럼 물론 뭐 채권을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렇게 수익이 낼 수 있는 어떤 사업 투자라든지 뭐 그런 걸 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인데, 이게 만약에 정식 코로나가 아니고 진짜 질병 코로나면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될 거 없어요, 그죠? 그냥 그거는 자살행위죠. 그럼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에 투자를 못해요, 그죠? 설령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못하죠. 그러면 수익이 날 게 없고, 지금 수익은 그냥 국민들한테 얼마를 주는 거, 그러니까 임시 생활비를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일을 못 하는 상태에서 돈만 계속 주게 되면 세수는 안 들어. 물론 또 부가가치세 같은 게 들어오긴 하겠죠.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같은 게 하고 그 기업들이 좀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죠? 삼성도 예전 같지 않고 현대도 예전 같지 않고, 설령 수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국 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외국에서 생긴 수익은 그냥 외국에서 처리를 하죠. 한국 안 갖고 들어오죠, 그죠? 힘들어요, 그죠?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기업들은 다 떠나고 있고, 그리고 뭐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다를까요? 그죠? 다만 지금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구정 이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구정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 만약 코로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해고를 안 당하고 일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다 정리 해고를 당할 거예요, 아마. 시급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그죠? 우리가 코로나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죠? 그렇게 되는, 코로나 때문에 해고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해고는 예고돼 있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죠? 코로나에 그걸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거죠, 여당에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라고 사람들이 잘해서 요번에 대승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개소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를 잘하고 정책을 잘했으면 부산에서 2석밖에 못 얻었겠어요. 더 많이 얻어 부산을 쓸었겠죠. 그죠? 그리고 정동영 씨는 왜 떨어졌겠어요. 그죠? 정동영 씨가 최초로 시급 10,000원을 3년 전에 시급 10,000원 준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정동영 씨는 왜 국회의원 떨어졌겠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여당의 정책은 국민 정서에 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여당이고 실패한 정책인데 희한하게 여당은 다수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지금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뭐지? 뭐가 있지 않나? 이상한데. 그죠? 원래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찍으실 분이 아니면 사전투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몰빵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몰빵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조금 더 나왔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본투표에서 조금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1인당 투표를 2개씩 줬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표 하나하고 그 뭐지? 비례대표 2장을 줬잖아요. 근데 왜 이게 표 수가 안 맞아요? 표 수가 안 맞는 거는 지금 아직 투표함이 남아 있을 테니까 표 수가 안 맞는 건 선관위에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다른 거는 뭐 그래 뭐 누가 뭐 대충 썼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거는 뭐 그런데 다른 의혹은 뭐 덮어두더라도 표수가 안 맞는 거는 이거 선관위에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여당도 물론 선거 때마다 조금씩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뭐 투표함이 개봉 뭐 그런 얘기 조금씩 나왔던 적이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표가 안 맞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비율하고 뭐 이런 거는 빼더라도 표가 이렇게 이빨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2장씩 줬으면 100명이 투표했으면 200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부정투 뭐 이렇게 투표 잘못한 게 있으면 밖으로 빼놨는다 하더라도 200명 100명이 투표했으면 200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빨이 맞아야 되잖아요. 딱딱.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한번 여당도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그 밑에 그때 후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왜 숫자가 안 맞는지. 그거는 좀 심각하던데. 그죠?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한두 표도 아니고 많은 수의 표가 안 맞는다는 건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설령 만약에 민주당이 대구는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뭐 몰빵이 나왔기 때문에 현장 투표 몰빵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 요번에도 그렇죠. 사전 투표 대구가 제일 작죠. 2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죠. 왜 뭔가 있어요. 그죠? 대구가 투표율이 제일 낮죠. 그죠? 사전 투표율이.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죠. 거의 뭐
대구는 그 60% 이상이 나올 테니까. 설령 저쪽 후보가 20%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한 40% 50% 얻어버리면 그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그런 의혹들이 있을 때는 여당도 당당하게 본인들이 180석이나 얻었잖아요. 그죠? 뭐 밑에 다른 연합당하고 190석 아니에요. 그죠? 뭐가 아쉬워요. 당당하게 당대표 딱 나아가 확인해 봅시다. 그럼 깔끔하게 의혹 제기하고 가는 게 그게 좋죠. 괜히 뒷소리 나오고 말소리 나오고 사람들 수근거리게 만들고 그죠? 그건 오히려 여당한테도 민주당한테도 그렇게 득될 게 없다고 봐요. 그죠?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왜 표수가 안 맞는지, 정말 표수가 안 맞는지 같이 가서 당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확인해 봐요. 깔끔하게. 어차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깔끔하게 와가지고 확인해 봐요. 그죠? 그게 더 낫다고 봐요. 그죠? 코로나 사태, 민주당의 여당 효과, 그쵸? 여당은 원래 프리미엄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좀, 청와대에서 이 20명이 나왔다고. 이번 총선에 청와대에서 일하던 사람이 20명이 나왔는데, 19명이 당선되고 1명이 떨어졌대요. 와, 대단하네요. 그죠? 진짜 역대급이네. 진짜 와. 청와대에서 한 4, 5명 정도 나오는 건 맞는데 19명이나 20명이 나와가 19명 붙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 비서실장 정도 나오죠. 그죠? 보통 비서실장 정도 나오고 어지간하면 사표를 안 내는 걸로 아는데 와 19명이나 사표 쓰고 나왔으면 그럼 청와대는 누가 일하나요? 청와대에는 지금 누가 있나요? 그럼 처음에 그 내각 만들 때 있던 청와대 사람 다 나왔겠네요. 그죠? 얼추 다 나왔겠네. 세상에. 이 사람들이 사표를 언제 냈나요? 뭐지? 누구지? 그 사람 낼 때, 총리 낼 때 같이 냈겠네요. 그러면 에이즈 수녀님 사망했을 때 그때쯤에 냈겠네요. 그죠? 근데 뉴스에서는 왜 보도를 안 해요? 뭐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다 뽑아주나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물론 나름대로 정당마다 투표층, 투표 연령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런 시스템 같은 게 예측 시스템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건 딱 맞는데 왜 투표 숫자는 안 맞아요. 근데 저는 물론 국회가 일자리 만드는 곳은 아니에요.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야 되죠. 그죠? 정부에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고 정부가 쓰는 그 뭐라 그러지 그 세출 그 안을 가결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본인이 국회가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지만 건의는 할 수 있죠. 그죠? 건의는 당 차원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그죠? 소통이 그 정도 소통은 안 될, 아니면 정부에서 안 해주면, 근데 민간 차원에서, 누군가 생각 있는 사람이면 한번 해줄 때 도와줄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좀 그래요. 어쨌든 뭐, 만들 수는 있을 거고, 뭐, 도와주고, 자식이가 만약에 뭐 어떤, 국회의원들도 어떤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이러면 좀 자기 지역구고 이러면 요거 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컨설팅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이 같은 당 사람이면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요거 좋던데 요런 거 좀 우리도 요런 거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을 낸다든지 뭐 할 수 있지 않나요? 충분히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죠? 만약에 배현진 씨 같은 경우 나름 유명한 뉴스 앵커잖아요. 그죠? 그 연예인급 앵커잖아요. 만약에 배현진 씨가 그 가락동 성파구 가락동 농수산 시장에 자주 나타나서 장을 본다고 봐봐요. 사람들이 배현진 씨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겠죠. 자주 와가지고 시장 보고 하며
그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배현진 씨 한번 실물이 어떤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온다면 장사가 좀 잘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벽에다가 사인도 좀 해주고, 그죠? 국수집에 뭐 번창하세요 사인도 한번 해주고 이러면 잘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돈 들어가는, 근데 그거는 뭐 돈 들어가는 거니까. 또 만약에 만약에 지역에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스폰을 구하는 것도 그 사람 능력이에요. 그죠? 기업들 찾아가서 후원 좀 해주십시오. 그죠? 그런 것도 능력이에요. 그 국회의원의 능력인 거예요. 인맥이고 능력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민주당의 그런 신입들, 신참들, 뭐 청와대 사람들이 왔어요. 그죠? 많이 국회의원 당선이 많이 됐어요. 그죠? 기업대가 해주세요. 그럼 해줄까요? 뭐 해줄 수도 있겠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저 같으면 안 해줄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겠죠. 그죠? 웃겨요. 그죠? 그 옛날에 미통당 전신들이 잘 나갈 때는 어땠냐면 기업도 그땐 잘 나갔거든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기업들도 막 성장을 하고 막 그때 잘 나갔을 때는 지원해달라고 이러면요 파견 팍팍 해주고 그랬어요. 기업들이 같이 잘 살자, 뭐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 이런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후원 좀 많이 해주고 그런 과원이나 이런데 뭐 TV 라면 같은 것도 많이 갖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있는 것도 없애고 있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김대중 정권을 위시한 그 민주당 쪽 세력이 잡으면서 그런 건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부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민간 자원이 없고 정부에서 돈을 꼬라박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정당에서 표를 얻으려고 지원을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아직 코로나 사태가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날 줄도 모르고 지금 4월 달이니까 회계 처리상으로 1, 4분기가 날라갔어요. 그죠? 그렇죠? 1, 4분기가 날라갔는데 지금 일을 못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 500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예산이 대략 한 100, 한 2, 30조가 날라간 거예요. 그죠? 세수가 100, 2, 30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다 날라간 거예요. 세금이 아마 한 푼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죠? 다 올수도비니까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오면서 근데 지출은 계속 나가죠. 한 150조 정도, 104에서 150조 정도가 지금 개박살 났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160 대략 계산해 봤을 때 한 160조 정도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죠? 뭐 조금 들어오는 건 있겠죠. 조금 들어오는 건 있겠지만 대략 계산해 봤을 때 한 160조 정도 박살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2, 4분기도 별다른 게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총선이 끝나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근데 2, 4분기에도 계속 이제 2,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죠. 왜냐 본인들이 공약을 건 게 있으니까 전국민 뭐 돈 얼마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공약한 게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나가기 엄청난 돈이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죠? 근데 들어오는 건 없고 그죠? 3, 4분기는 어떨까요? 3, 4분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완전히 코로나 끝 이게 아닌다 하면서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뭐냐? 설령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 인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그죠?
그런 나라들이 한국 물품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 거는 진단키트밖에 없죠. 그걸로는 택도 안 되죠. 그죠? 없어요. 그죠? 특히 미국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건 한국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럼 돈 들을 건 없고, 그럼 1년 예산이 500조예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추경까지 했어요. 그죠? 그 600조 가까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수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마이너스 600조가 될 거예요. 그죠? 대략. 그럼 이 돈은 어디서 감당을 하나요?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감당을 하나요?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물론 이렇게 약간 안 쓰고 있는 예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통일부라도 북한에 줄 돈이라든지 몇조 원 정도 이렇게 좀 땡겨 쓸 수 있겠죠. 땡겨 쓸 수 있겠지만 그걸로는 택도 안 돼요. 그죠? 국가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이. 최소한 국방비 50조는 무조건 넣어줘야 되죠. 그죠? 국방비 50조는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그죠?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IMF 때처럼, 저 IMF 때 그랬다 그랬죠. 월급 반으로 깎겠죠. 우리 월급 10,000원 받는 것도 5,000원으로 깎였어요. 보너스도 다 깎였어요. 그러면 자, 줄일 수 있는 건 뭐가 줄이겠어요? 군인들 월급 줄이겠죠. 근데 군인들 월급을 그렇게 줄이면 대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대선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조금 더 남았어요. 군인들이 월급 깎았는데 찍어줄까요? 과연? 공무원들이 월급 못 받는데 과연 찍어줄까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어요. 그죠? 쓸 돈도 없고. 근데 국회의원은 소환제도 안 돼요. 그죠? 한번 뽑히면 그만이에요. 지금 옛날에 여당에서, 옛날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소환제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위통당이 발목 잡는다고 통과 안 된다 그랬어요. 올려볼 거예요. 원래 21대는 과연 국회의원 소환제를 만들 것인지 볼 거예요. 아마 국회의원 소환제 만들면 제일 먼저 피해 입을 건 민주당일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민주당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죠? 민주당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보는 인터넷에는 배현진 씨가 요번에 초선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이재성 씨인가 그분이 그 보궐선거에 이겼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배현진 씨가 2선인가요? 제가 보는 인터넷하고 좀 다른가 봐요. 아니면 그 기사 자체가 없든지. 아무튼 개인적으로 배현진 씨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직 시집도 안 가고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서울에 볼일 보러 갔는데 그때 그 삼성 본사 근처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배현진 씨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당시 되게 닮은, 배현진 씨하고 되게 닮은 사람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에서 한 지하철에서 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그때 봤던 느낌은, 그때는 이렇게 좀 젊었을 때예요. 그죠? 그게 2013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이었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젊었을 때, 한참 이렇게 방송 한참 할 때 그때였는데, 근데 확실하지가 않았어. 근데 배현진 씨가 지하철을 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외신이야. 근데 봉도 닮았던, 목소리가 되게 닮았던데, 하여튼 뭐 배현 씨라고 가정하에, 제가 그때 만약 그분이, 제가 봤던 사람이 배현진 씨면 그때 당시는 되게 이렇게 날씬하고 호리호리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힐을 신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키가 180, 저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크거든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라.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한 번쯤 좀 이렇게 대치를 해볼 만한 그런 여성이에요. 그죠? 어쨌든 뭐 2선이든 1선이든 초선이든 어쨌든 열심히 해서요. 그죠? 열심히 해서 모범을 보이세요. 그죠? 미통당 내에
본인이 어떤 약간 뭐랄까 모범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죠? 아무튼 만약에 뭐 이선이면 뭐 지금 꽉 잡고 있겠네요. 그죠? 완전 뭐 본인 구역이겠네요. 그죠? 아이고, 뭐 아무튼 사전 투표의 효과. 어, 예전에도 그 아까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 사전 투표, 제가 생각하는 사전 투표는 왜 사전 투표가 이렇게까지 왔냐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어땠냐면 그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에 계시잖아요. 코로나니까 집에 계시다 보니까 투표를 이렇게 하죠.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근데 예전에는 공장이 잘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바쁠 때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바쁠 때 그때 사업주들이 어떻게 했냐면 투표하는 날은 원래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못 쉬는 분이 있어요. 못 쉬는 사람이 있다고요. 노동자들 중에 사전 투표를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몰라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투표를 못 하다가 투표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약간 변질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해외 꼭 나가거나 그때 뭐 볼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런 노동자층들, 그러니까 일요일날 하게 되는 거죠. 일요일날 투표를 그런 노동계층들, 이렇게 좀 하위 계층들, 아니 뭐 상위 계층도 할 수 있고, 그죠? 그 여태까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죠? 미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통당 입장에서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자기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일한다고 투표를 못했거든요. 없던 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이 표는 자기들은 예전에는 이 표는 없던 표였거든요. 이 표는 어디 갑자기 뜬금없이 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을 하는 거죠. 미처 이 표에 대해서 계산이 없었던 거죠. 그죠? 거기에 미통당이 어떤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계층이 사전 투표를 하나, 어떤 계층이 주로 사전 투표를 하나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의 계층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사전 투표들 몰빵이 안 나오게 해야 되죠. 그죠? 그게 미통당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전 투표 타령을 할 게 아니라, 그죠? 미통당 사전 투표를 하는 계층이 어떤 계층인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번 지자체 선거 때 했어야죠. 지자체 선거 때 그런 분석을 했어야죠. 그래서 총선 때 그 분석한 거를 그만큼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공약 같은 걸 했었어야죠. 근데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냥 본투표하면 된다, 뭐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한 게 아닌가. 나와가 이상한 소리 하고, 그죠? 사전 투표가 민주당이 몰빵이 나왔으면 사전 투표에 대한 분석을 해야죠. 그죠? 조작이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죠? 몰빵인데 무슨 조작이에요. 그죠? 표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또 본투표에 미통당 표가 안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본투표에 또 미통당 표도 몰빵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좀 의심은 가요. 그죠? 경합지요. 의심은 가요. 그죠? 뭐 브로커일 수도 있죠. 뭐 그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꼭 사전 투표보다는 브로커일 수도 있죠. 그죠? 원래 브로커도 많이 붙는다면서요. 그죠? 그럼 만약에 브로커가 붙는지 사전 투표에 어떤 게 있으면 그 미통당
당 차원에서 감시를 하고 시민단체 같은 거 지원을 해서 감시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죠? 지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의심스러워서. 너무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투표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이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고 분석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근데 좀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좀 있긴 해요. 지금 유튜브 상에 떠도는 분석들이 맞는다면 어, 좀 그렇긴 해요. 그죠? 뭐 아무튼 뭐 이름대로 가는, 미통당도 이름대로 가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따블로 가는 건가요? 어? 따블로 가는 거예요? 그 미통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광박당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광땡당 뭐 이렇게 가야 돼요? 더블보다 더 센 게 뭐가 있어요? 어, 트리플? 트리플당 이렇게 가야 돼요? 뭐라고 하는 그뭐 승리당 뭐 이렇게 가야 돼요? 어? 승리당 뭐 이렇게 가야 돼요? 미래통합당도 좀 그렇죠. 이름도 입에 안 붙어요. 그죠? 이름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그죠? 이름도 옛날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미통당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야 되죠. 어, 이름도 한번 새로운 이름, 국민들 입에 이렇게 좀 짝짝 붙는 이름. 미통당 입에 안 붙어요. 그죠? 미통당 입에 안 붙기 때문에 좀 새로운 이름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상품도 좀, 경품도 좀 걸고, 그죠? 그냥 하지 말고 경품도 좀 걸고 해가지고 이름도 좀 바꾸고 좀 새롭게, 그죠? 입에 좀 안 붙어요. 입에 티귿이 들어가면 부르기가 좀 그래요. 그죠? 어쨌든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좀 뭔가 새롭게, 소위 말하는 거듭나는, 그죠? 거듭나는 그런 이름으로 좀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죠. 약간 급조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지금 선거 결과가 좀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분위기를 한번 이름 바꾸면서 분위기 쇄신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아무튼 자, 앞으로의 과제. 자, 이제 늘어나는 한국의 빚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포스트 IMF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만약에 앞으로 IMF가 온다는 가정하에, 물론 지금 뉴스에서 IMF는 예전에 우리 IMF랑 다르게 조건 없이 지원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죠. 그죠? 코로나기 때문에 뭐 조건 없이 IMF가 달러를 지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죠? 조건을 걸겠죠. 뭐 자기들 답답할 게 없는데. 그죠? 조건을 걸긴 할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걸겠죠. 그죠?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데,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갈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전 세계에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을 한번 죽여보자라고 덤비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한국을 한번 요번 기회에 한번 또 IMF 같이 한번 더 죽여보자고 뭐 그렇게 덤비고 있기 때문에 잘 버텨야 될 거예요. 그죠? 어, 잘 대응을 해서 잘 버텨야 될 거예요. 근데 비관적이죠. 지금 또 마침 또 여당이 과반 넘어요. 그죠? 여당이 마침 또 슈퍼 여당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거 야당 핑계도 못 대고 그냥 뭐 꼬라박게 생겼어요. 그죠? 그때 세월호 같이 민주당 자체가 서서히 침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자금 조달할 것이며, 앞으로 올해는 뭐 어떻게 버틴다 치더라도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실업률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지금 고용보험이 청구액이 1조 원이 넘었다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1사분기인데 1조 원이 넘었으면 4사분기까지 가면 4조 원이 넘는다는 건데, 그럼 이 고용보험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이후 설령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수많은 실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이 수많은 실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민주당에서 시급을 내린다, 시급을 다시 예전처럼 600원대나 이런 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넌 대선 때 끝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노동자들 다 등 돌리겠죠. 그죠? 그럼 그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지금 막 엄청나요. 그죠? 그렇다고 야당, 만약에 야당에 졌어요. 그죠? 총선에 졌어요. 그러면 야당이 꼬장 부린다 이러면 핑계라도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 큰일이에요. 그죠? 저는 왜, 어떻게 민주당이 왜 이겼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솔직히 좀 선거 결과 보고 좀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좀 맞아? 이게 아니 뭐 때문에 민주당, 아니 민주당을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의사들은 코로나 때문에 째가 빠졌고, 그죠? 의사들 그 막아라 그랬을 때 안 막았잖아요. 정부에서 추적해야 된다 그랬을 때 추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 되게 힘들었죠. 앞으로 또 힘들어질 수, 배원들이 지금 다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영업 다 거의 망했어요. 그죠? 자영업자들이 100만이 망했어요. 실업자가 넘쳐나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마찬가지 결과예요. 기업들은 다 떠나가죠. 민주당을 왜 찍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난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지원해주는 100만원 때문에, 그 100만원 때문에 찍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물론 힘드신 분들은 찍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찍었다고? 말도 안 돼요. 그게 얼마나 간다고? 그게 몇 달이나 가겠어요? 길어봐야 6, 7개월이면 없어질 텐데 그것 때문에 찍는다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급하신 분들은 내 주머니 100만원이 더 급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막 자영업자가 보고 다, 만약에 진짜 코로나가 창궐 해가지고 설령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업자가 넘쳐날 거예요. 일예를 하나 들면 MBC 방송국 있죠? MBC 방송국이 원래 1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에, 그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2조 원씩 벌었어요. 매출이, 광고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조 원씩 벌고 건물을 막 몇 개씩 새로 짓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알아?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작년에 마이너스 1000억이에요. 원래 마이너스 한 20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더 안 들어오겠죠. 이제 기업들이 더 힘드니까. 올해 아마 연말쯤 되면 MBC 아마 희청할 거예요. 그죠? KBS는 그나마 시청료 받잖아요. 그죠? KBS는 그나마 전기세에 나오는 시청료 받으니까 그럼 뭐 이해를 하겠는데, MBC 휘청하죠. 그죠? 그리고 MBC 드라마, 뉴스, 예능 시청률 한번 봐봐요. 다 바닥이죠. 그죠? 10% 넘는 것도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죠? 물론 뭐 기자들이야 뭐 섭외 쓰고 나가면 그만이겠지만, 그죠? 어쨌든 그 전에 MBC가 벌어놓은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회사가 적자 폭이 이렇게 커지면 회사가 휘청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하고 정치를 잘하는데 어떻게 방송국 매출이 더 줄어요? 계속 어떻게 마이너스가 돼요? 지금 다 그렇죠. MBC뿐만 아니라 KBS, 뭐 JTBC만 조금 좋을래나 나머지 다 그렇죠. 개판이죠. 기업들 봐요. 두산그룹 1조원 요번에 추가적으로 뭐 요청해가 받았잖아요. 두산그룹이면 그래도 국내 굴지의 기업인데 휘청하잖아요. 삼성도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죠?
삼성도 원래 뭐 적자까지는 아닌데 위청했죠. 원래 그렇게 뭐 예전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익이에요. 그죠? 어, 아무튼 나라가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정치를 잘하고 안 하고 떠나서 민주당이 여당이 다수당이 되고 안 되고 미통당이 의석수가 자꾸 이건 거하고 상관없이 나라 자체가 다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개학을 안 했죠. 학생들이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돈을 적게 써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 가서 돈을 써제끼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학교 다니면 뭐 사와야 되고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뭐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학교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수익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정부에서 다 대줄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급식비라든지 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까지 정부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엄마 아버지는 다 실업자가 됐는데 애는 학교로 가야 돼요. 그죠? 큰일이에요. 그죠? 다수 여당이 됐지만 이 사람들이 책임이 더 막중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다수당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죠? 왜냐면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떠안아야 되니까. 그죠? 이제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죠? 발목 잡는 애 뭐 이런 얘기 핑계 댈 거리도 없어요. 그죠? 이제 미생법안 처리 왜 안 했냐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안 하면 전부 너네가 안 하는 거예요. 개헌 빼고는 민생법안 처리 만약에 건수 떨어지면 너네가 다 안 한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세요. 뭐 지금 민주당에 똑똑하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세요. 그죠? 혹시 압니까? 열심히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질지. 전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민주당이 거의 다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부채 줄이는 대한민국 부채 줄이는 방법 좀 연구 좀 해보시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한민국 부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에 이자를 5%짜리 이자를 주고 있으면 뭐 1%짜리를 갈아탄다든지 대한민국 부채를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같은 거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너네 정부가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죠? 너네 정부가 거의 1000조 가까이를 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이 다른 거는 뭐 어차피 다른 거는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부채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 같은 거 좀 해줘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미통당도 미통당은 뭐 어떻게 지원금 반 줄인다고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미통당은 뭐 어느 정도 미통당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부채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뭐 그런 게 있죠. 뭐 1차, 2차, 3차 빚이 있는데 3차 빚은 국가 빚이 아니지 않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차, 2차, 3차 부채가 어떤 부채고 지금 어떤 상태이고 이거를 만약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갚을 수 있는 거 빨리 갚고 부실한 채권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거 그래서 부채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거죠. 그냥 안일하게 그냥 얼마 되네 얼마 안 되네 그런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채 비율을 좀 떨어뜨려야 돼요. 그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이자율을 좀 줄이고 지금 마이너스 이자 거의 마이너스 이자잖아요. 그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민주당 사람 많이 뽑혔으니까 열심히 일하실 거잖아요. 그죠? 전 다른 거는 몰라도 IMF 올까봐 그게 제 걱정이에요. 지금 거의 100%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나마 그래도 IMF 안 오게 어떻게 부채 비율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림을 알뜰살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부채만 계속 늘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부채를 효율적으로 해서 그래도 이자 경감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총선 분석, 저의 총선 분석은 미통당이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무산일하게 선거를 임하고 뭔가 좀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 그런 정책들을 펼쳤어야 되고, 인물을 또 데리고 와야 돼. 좋은 인물들을 영입해왔어야 되고, 어, 그래, 그런 거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거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뭔가 새로운 인물?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뭔가 새로운, 이 사람은 뭔가 해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겹쳐가지고 의석수 잃어버린 게 되게 많죠. 그죠? 겹치게 해가지고 한 서너 석 잃어버린 게 있죠. 같은 당끼리 싸우다가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조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한 석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그런 공천 자부, 공천의 어떤 기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죠? 뭔가 매뉴얼적으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미통당 내에 어떤 공천 기준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죠? 아니면 면접 같이 보든지, 우리 입사 면접 할 때 같이 뭐 면접 같은 거, 요즘 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입사 면접관하고 대화하듯이 그런 거 연습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미통당도 후보를 뽑을 때 뭐 이런 토론 같은 거 질문 같은 거 했을 때, 그죠? 시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여가지고 그런 연습 같은 걸 한번 해본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뭔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거를 모여서 스터디 그룹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우리 구의 문제점이 뭔가, 뭐 정부에 건의할 거 뭐가 있나, 이런 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어, 어쨌든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모두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잘 이 위기를 잘 해결해 나가서 정말 그 최악으로 가는 그런 사태는 안 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국민 여러분들도 계속,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 감시를 하는 건 정말 좋다고 봐요, 그죠? 시민단체들이 원래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국민들 감시하고 정부에서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감시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게 시민단체예요, 그죠?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하지만 코로나는 조심하시고, 그죠? 마스크 쓰고 다시 조사하시는 건 좋지만 마스크는 항상 쓰고 다니시고, 이런 좋은 거 있으면 요즘 유튜브라는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 같은 거 혹시 있으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널리 알려주시고, 그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총선 분석, 어, 힘든 일은 이제 시작이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